스마트폰이나 오키토키 같은데 그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남의 신호를 증폭하여서 이렇게 다 처리해주는 이런 기능을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다 전기만 그 충전 널널하면 이것을 그 어떤 증폭 기주로 삼을 수 있다. 이 기술을 군에 하나든 어디든 사용해서는 안 돼. 정사들이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좀 이렇게 그 어떤 외부에서 전원을 이렇게 딱 결합시키고 스마트폰 오키토키에다 결합시키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면 이제 시간도 그렇고 좀 초장거 제가 단거리 중 라디오파를 가지고 초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했을 때 전력을 틀릴 거 아니에요. 각각 길게 쏘려면 전력이 좀 또 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파형의 전파를 이렇게 쏘는 주고받는 이런 기술 구조를 통해서 이동통신을 만들 수 있다. 같은 어떤 하나의 파형이라도 호출번호만 들이 100만 개씩 해가지고 이동통신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 수 있는데 워키토키도 만들 수 있는데 군에서 이걸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라디오 방송국이라도 정부의 허가가 받은 파형은 하나지만 그것을 100개, 호출번호만 들리게 100개로 해가 100개 채널, 1000개 채널도 만들 수 있는데요. 뭐 공중파도 되죠. 다른 공중파도 다 돼요. 이런 파형을 허가받은 게 다른 파형도 있을 게 아닙니까?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채널을 늘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맙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중폭 장치를 둘 수 있다 그랬죠. 워키토키나 이런 것들도 지금 유선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해서 유선 인터넷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와이파이에다가 무선 송수신 장치를 달아놓은 워키토키를 기능을 달아놓고 그래서 신호를 처리해 준다는 거죠. 또는 와이파이가 아니라 또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를 통해서 신호를 처리해 줍니다. 뭐 서로 다른 어떤 파형을 가진 이동통신에 가서 틀린 데다 무선 인터넷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거기다가 이동통신을 유선 인터넷 기반을 제공하시면 훨씬 싸게 제공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TV에도 이제 또 TV에도 데스크탑에도 유선 전화 같은데 또는 와이파이에다가도 무슨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장치 위성 통신 같은데도 스마트폰 오키토키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100개든 1000개든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데스크탑 안에 스마트폰 10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이 20개 들어가 워키토키 안에도 20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와이파이에도 와이파이가 몇 개 이렇게 20개 들어가 있는 호출번호만 신호를 처리해주기만 하면 돼요. SK텔레콤에서 이걸 쓰시던데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다른 데서도 부산대 광맥가톨릭 김창석 교수팀이 자율주행 차량에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쏘고 수신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비싼 기술이라는 거. 머스크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쏘면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도 뚜렷이라고 전자전할 때 좋다. 이제 뭐 전자전은 A사 레이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레이더 소자를 팀별로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강하게 융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멀리 갈 뿐만 아니라 특정한 목적 속에서 전자전할 목적으로 레이더나 어떤 미사일 같은 데 쏘면 기판을 태워서 목통시켜 버리는 강한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쓰시더라. 이거 제 기술이에요. 라디오도 AM, FM 다른 파형이지만 수신만 하지만 송수신으로 가면 이것을 통신 구조가 된다 이 말씀이죠.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뭐 하나의 어떤 무선 송수신 장치, 무선 그 초인종에서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한다든지, 뭐 서로 다른 방의 전파를 송수신한다든지, 어떤 무선 초인종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가지고 작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 작품, 이 제품 똑같은 회사라도 틀리게 만들어 놓은 거.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각 전파다 이렇게 틀리게 해서 무선 초인종을 1번 누르거나 2번 누르면 무선 초인종 100개도 누를 수 있어요. 식당에서 쓰거나 좀 돈이 이렇게 좀 비싸게 좀 많이 주면 무선 송수신 장치를 신호를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줘서 이렇게 통신하는 구조로 가져간다. 회사 내에서도 이거 100개 만들어. 좀 더 돈을 많이 주면 영상 장치, 디스플레이 장치를 달아갖고 이것을 화면을 보면서 여기다 카메라까지 달아갖고 찰칵 찍어가지고 보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동영상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카메라에다가도 이렇게 워키토키 같은 기능을 주거나 스마트폰을 연결해 유선줄로 연결해도 됩니다.
스마트폰에 연결해도 되지만 워키토키 같은 기능을 줘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송수신한다.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번호들에게 송신한다는 개념이 스마트 카메라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데도 이게 이런 CCTV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연동해 갖고 찍은 것을 곧바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 전송한다는 거죠. 스마트폰이나 프로젝트 같은 데 전송을 해서 카메라로 찍은 것을 프로젝트에서 곧바로 틀어준다는 거죠. 화면으로 그렇게 프로젝트의 어떤 실시간 전송 기능은 있거든요, 스마트폰. 근데 카메라하고는 없어요. 카메라에다 이걸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잠수부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에다 유선줄을 따라서 잠수부다, 이게 어떤 바닷속 잠수부다, 실시간으로 영상 바닷속 장면을 이렇게 송출해가지고 배에서 이제 유성우 인터넷이나 이런 망을 해서 이렇게 인터넷망을 통해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다. 여기다 유선줄에다가 유선줄을 달아가지고 잠수부들이 통신하거나 무선 중계 장치를 달아가지고 바닷속에 내려서 통신할 수 있다. 산소통 같은 것도 이렇게 산소 탱크 같은 거 좀 큰 거를 넣어가지고 잠수부들이 산소 떨어져서 물 위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꼽아가지고 산소를 이렇게 가스 탱크, 이게 산소 탱크나 이런 데 하거나 이렇게 마셔가지고 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제가 아까 좀 카메라에 또 유선줄을 달아가지고 하는 것을 지하에서도 육지 지하 같은데 뭐 그런데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데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1km, 2km도 가능해요. 그래서 잠수함 같은 데도 로봇이나 움직이는 플랫폼 만들어서 유선줄을 달아가지고 1km, 2km 올라가가지고 통신구조, 위성통신도 할 수 있고 구축항과 통신도 할 수 있고 위성 TV까지도 걸 수 있다. 그래서 들키면 끊어버리고 또 다른 거 올리면 되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메라를 360도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렌즈를 여러 개 둬가지고 동시에 여러 각도를 찍는 이렇게 안 하고 그런 기술 또는 두 개나 세 개 몇 개 화면을 카메라 렌즈를 결합해서 하나의 와이드한 큰 화면으로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카메라에서도 또는 잠수함에서는 위아래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중도 봐야 되니까 카메라 방식으로 전망기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음팍 통신하거나 무선 통신할 때 경우의 수를 이제 진법수라고 합시다. 공의를 뭐가 됐든 간에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서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 방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전 세계 언어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서 식사하셨습니까. 군에서 마음에 안 들면 이 똑같은 숫자라도 다른 의미로 저장하시면 돼요. 여행자가 이 숫자만 되면 전 세계 어디나 어떻게 또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컴퓨터 언어로 삼고 인간 언어로 삼자라는 거죠. 진법수가 이제 컴퓨터 안에서 01이다. 그러면 이제 안녕하십니까? 01인데 다른 나라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01인데 다른 나라에서 야 일단 놀러 갈래? 이런 것으로도 얼마든지 언어 방식으로라도 똑같은 이런 진법수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거나 01은 7이야. 01은 68이야. 다른 나라에서 우리는 107번으로 할게.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진법수를 모두를 정해가지고 5개, 10개도 나라별로, 기업별로, 군별로 다 틀리게 해석하여서 경우의 수를 늘려서 신호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럼 현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데는 저한테 돈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진법수를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진법수는 01인데 이렇게 어떤 특정 시간의 주포수는 이것을 01인데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간대, 우리는 시간대별로 똑같은 진법수라도 다른 모드로 할게. 이 시간대는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저 시간대는 야 공격하라는 신호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 시간대는 4지만 여기는 7이야. 이렇게도 모두를 개발하기 나름이죠. 이런 것으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진법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게 시간대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여기는 01이지만
01-1, 01-2, 01-3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겠네요. 된다니까요. 이렇게도 진법수로도 변형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에 67번째를 의미해 이 01이라는 뜻은 음파통신이나 모든 무선통신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진법수가 뭘로 정했든 간에 국제적 편으로 수많은 다른 모드를 100가지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저기 뭐 반도체에서나 모든 무선 통신하실 때 잠수함과의 통신하실 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 몇 번째다 이런 식으로도 모드를 만들 수 있다. 가령 내가 빗을 갖다가 이렇게 쌌다 그러면 어디 갔나 이게? 응? 어디 갔지? 이거 후레쉬다. 후레쉬를 한 번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두 번 하면 식사했냐? 세 번 하면 놀러 가자. 이렇게 돼. 여기 신호를 나름대로 정해놓기 나름이다. 이게 모드라는 거죠. 그럼 다른 데서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지네 나름대로 이렇게 둘만에 정해놓은 약속, 10사람께 정해놓은 약속, 100사람에서 정해놓은 약속이라는 거죠. 이 빛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음향으로도 아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야 공격하자 그래서 여 하면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도 되겠네. 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이. 똑같은 음성 신호라도 이게 똑같은 음파 통신이라도 똑같은 반도체 안에서 신호 전송이라도 똑같은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해서 진법수로 하거나 이 트랜지스터 합하면 숫자로 바뀌게 해야 되거나 언어로도 바뀔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HDD나 이런 저장 장치가 이름이 뭐가 됐든가 스마트폰에서도 SSD 미셀과 이셀에 저장한 것을 하면은 번호 47이야. 이 셀은 4, 이쪽은 7, 이쪽은 8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이쪽은 48 또는 시간대가 정해지고 바뀌었으니까 이건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암호 저장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류의 수를 늘리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워키토키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무선 중계를 해주면서 워키토키 갖고도 서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워키토키처럼 신호가 이제 이렇게 뚜렷하면 더 좋겠죠. 서로 파행이 튼 여러 개 전파를 묶어서 뭐 신호가 이렇게 멀리 가고 뚜렷이 가고 전파를 여기다 자극해주면 이렇게 좀 더 뚜렷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전파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송수신간에 들어가 신호가 뚜렷해진다. 사람의 음을 같은 것들 여기서 지분하기 위해서 보청 기술에 들어가거나 특정 음으로 도청 기술에도 들어가거나 지분해가지고 소멸시키는 자외선이나 어떤 적외선 구조 해당되는 주파수 걸어준 빛이나 열을 이쪽으로 유도하는 기술로도 들어가고요. 뭐 그렇게 쓰시면 저기 소나 같은 음을 탐지하는 기술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런 기술 쓰시면 무선 전파 송수신 이런 전력 송수신에도 이렇게 탁탁탁 걸어준다 그랬죠. 피레침에다가 전력을 탁탁탁 걸어줘서 전기로 유도하는 일부로 구름 지역 가스도 나중에 이제 증명되겠지만 비행체에다 구름 지역 가스도 잠깐의 전기를 흡수해서 100이다 그러면 5식으로 나누는데 10식으로 나누는 전기선을 많이 놔둬가지고 밑에도 이렇게 서브로 해가지고 가지치기해서 전기를 잘게 쪼개서 흡수하는 기술을 쓰는다고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배터리가 밑에 많이 달려 있는데 거기다가 언오프식으로 해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각자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2차 전지 같은 것도 수천 개 연결해 갖고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빨리 충전한다. 이건 1차 전지지만 2차 전지를 합시다. 그러면 언오프 구조를 해가고 몇 개의 배터리 같이 할 수 있냐에 따라서 12.5V, 50V, 30V 맘대로 전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식으로 110이나 220을 연결해 갖고 이런 변압기 이런 형태의 변압기 만드시거나 이런 2차 전지를 가지고도 가정용 100, 220, 110을 공급하는 장치를 만들자 그랬죠. 또 제 기술입니다. 이런 간단한 변압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양을 통제할 수 있으면 전선의 굵기가 두껍고 중간 두께, 아주 얇은 것을 통해서 변압을 할 수 있고 배터리, 제 방식 이런 금속 배터리는 좋죠. 금속 바에다 구리코를 감거나 금속에다가 MLC 기술이 들어가는데 저렴 구조나 수십 장, 수백 장 겹쳐가지고 발열 때문에 그러죠. 배터리를 만들거나 물에다가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어가지고
알루미늄 알갱이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그 금속 액체 배터리로 할 수 있다. 황산 같은 소금 좀 넣어도 되나? 너무 치사하죠. 네, 그것도 이제 물에다가 액상에다가 이런 금속을 넣어주면은 이게 배터리가 된다는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일단 금속 판도 되고 바도 돼. 금속 배터리 개념.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다 까먹었네, 솔직히. 이거저거서 일부러 기술을 갖다 엉걸라도 보니까 잠깐 뭘 까먹었네요. 어쨌든 이런 거 가지고도 가정용 110이나 200씩 할 거도 전기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갖고 전류량을 틀리게 흘려보내거나 배터리 같은 데서 10개다. 그럼 똑같은 110의 전기를 갖고 있다. 몇 개의 전기를 갖다 썼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으로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다. 이걸로도 이제 출력을 높이는 증폭 장치로 앰프 같은 데다가 설치할 수 있죠. 앰프 스피커 같은 데도 스마트폰 안에도 이게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발열만 할 수 있으면 워키토키 같은 데도 스마트폰 자체 워키토키에다 증폭 장치를 두자. 그 기술 쓰시면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에서는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신호만 처리해주고 전력이 좀 딸리니까 갖고 다니 전력을 따로 꼽아가지고 그래서 전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증폭 장치로 삼을 수도 있다. 아예 그냥 증폭 장치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해주네. 워키토키 기능을 줘야 되겠죠. 출력을 송전해야 되니까 수신하고 송전해야 되고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이래서 작은 장치로 둬가지고 병사들이 휴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다 남의 신호를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십 사람이 이렇게 신호를 처리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 워키토키 같은 기능에 이렇게 기판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여러 개의 스마트폰, 여러 개의 워키토키 또는 무선 송수신 장치나 와이파이에다 기판을 여러 개 둬서 대중소로 들을 수도 있고 정보 처리 용량을 따라서 여러 개의 신호를 처리해 줄 수 있다. 하나의 기판이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하드웨어적으로 하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 처리하는 게 대중소에서 40개의 기판이 있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통신칩도 하나의 통신칩이지만 대중소로 들어가요. 통신칩도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 이렇게 한다는 거죠. 면적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통신칩 하나도 정보 용량을 따라 대중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보 용량을 따라 하나의 통신칩이 좀 40개 있는 효과를 가진다 이거예요. 이 기술을 하시면 남의 신호를 갖다 처리해 주거나 많은 신호를 분할해서 처리하는데 유리한데요. 이걸 중복 장치에다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신호를 처리해 주는 기술. 인터넷 장비에서도 쓸 수 있는 것도 제 기술입니다. 뭐 디램 같은 데도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일꾼을 많이 만들어 하나의 디램이라도 정보 용량을 처리를 다 대자리, 중자리 이렇게 40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CPU, GPU 그다음에 이런 캐시 메모리도 이렇게 대중소로 만들어 놓거나 ALU, 뭐 코어 이런 다 대중소로 만들어 놓자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플래시 메모리, 플로팅 게이트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그 안에서도 정보 용량을 따라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해서 하나의 플로팅 게이트라도 수십 개 있는 효과를 누리게 한다.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해가지고 최대한 직접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어쨌든 금속에다가 카페스타를 만드는 트랜지스타를 만드는 시대 이론을 따라서 약간 금속에다 두텁게 뭐 전기 있냐 없냐를 따라 심법수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카페스타를 만들거나 언어프 구조로 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들거나 여기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놔주면은 이것이 전기를 넣고 안 넣고는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금속 자체 금속에다 전기 있냐 없냐를 따라서 하니까 이때 이런 금속에다가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한쪽에는 전기가 금속이 작고 중간극이 큰 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으로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만들 수 있는데 저런 구조로 만들어진 게 저장이 가능한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카패시터도 되고 이것을 얇게 하고 중간 되게 두껍게 하면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여기 또 제가 이렇게 만들때 구리판이다 그러면 이게 대중소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나노 구조로도 돼. 규칙적이나 불규칙으로 하면 그게 전기선처럼 만들어져서 관에게 이렇게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런 걸 구리 코일로 만들거나 반도체 회로로 만들거나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로 만들어주면 전기가 관에 가두어지고 코팅 구조로 유리석형 코팅제처럼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안팎에 코팅 구조로서 절연막을 갖춰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피복이 되는 거죠. 코팅 피복. 이 코팅제로서 이걸 쓰지 않고 다른 걸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랬다 산화청 코팅까지 해가지고 이런 금속에다가 이렇게 전하량을 좀 늘릴 수 있다. 디램이 좀 전하량이 금속이 얇아서 디램이 하니까 현재 있는 트랜지스터의 금속 자체를 이렇게 PM 반도체다 그런 금속 자체를 갖다가 두껍게 해가지고 전기를 축적한다든지 아니, 동일한 금속으로 대중소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펜티어 소자에서도 하나는 평판이고 하나는 두껍게 만든다. 또는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서 두꺼운 형태가 뭐가 됐든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을 이렇게 PM 반도체를 펜티어 소자에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 한 선에는 전기선이 하나고 전기선에 구리선이 한 선에 전기선이 두 개다. 전기를 걸어주면 두 개의 전기 줄다리기에서 두 개가 세 개가 이긴다는 거. 쪽으로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반대로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모터에서도 정회전 역회전을 만든다 그랬죠. 모터 정류자 같은데도 이렇게 철심에다 감지 말고 구리 막대에다가 여기다가 코일을 감는 식으로 해야지 쇼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때 PM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어요. 하나는 전기를 걸어주고 전기선의 양쪽에서 하나는 전기를 안 걸어주면 정회전 역회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나 PLT의 소자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전기선이 이쪽은 하나하고 똑같은 굵기였을 때 구리선이 여기는 두 개다 그러면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가 많이 걸리는 쪽으로 많은 양이 흐르는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어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여기는 이게 이제 이게 카펫이다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건전지 같은데. 그래서 여기도 꼭지를 똑같은 게 하면 똑같은 양의 전기가 흐를 거다. 또는 여기는 이게 이 정도 크기를 이거보다 왕창 크게 하면 이쪽에 전기가 더 많이 나와서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전선을 연결해서 전선을 언오프 시키는 식으로 해가지고 언오프 시키는 식으로 해가지고 언오프션을 여기다 가까이 두면 되겠죠. 언오프식으로 해서 몇 개의 어떤 꼭지에서 전기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이쪽에는 이렇게 전기선이 이 꼭지가 하나 있고 여기서 두 개에다 전기를 연결해 주면 이쪽에서 좀 더 많은 전기가 흘러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가정했을 때 원래 이쪽으로 흐르던 놈이 이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을 갖다 이렇게 꼭지를 두 개로 만들어 놓고 전기를 이쪽은 하나만 흐르게 하고 전기양을 이쪽을 좀 더 많은 전기양을 흐르게 하면 두 개로 이렇게 전기를 연결해 갖고 이쪽으로 원래는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정회전 역회전을 만드는데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이게 이제 카페시다. 마이너스 플러스를 약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건전지에도 이렇게 자동차 연료전지, 납축전지에서도 꼭지가 하나죠. 은근양극 여러 개로 만들어놔서 이 기술 씁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충전, 로봇 충전, 드론 충전, 충전 기술, 가전 충전에서도 우리는 충전하는 데가 5군데인데요. 전기 주유소, 전기 충전소에서 5군데 다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속도가 빠르죠. 내부적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전기 충전소에서 100의 전기가 들어온다면 작은 단위로 10식으로 쪼개가지고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충전하면 되게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배터리 다 달려 있고요. 또는 그것을 10식으로 한 것도 다시 전기선을 쪼개서 이렇게 2식으로 해가지고 전기선 서브로 해가지고 전기를 잘게 쪼개서 하면 충전 기술로 들어간다고 전 세계 배터리 제조에서 이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충전에서도 빨리 충전이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그럼 밑에 하부 배터리를 다룬다는 거죠. 2,000개다 그러면 이게 몇천 개다 그러면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그러면 이제 빠르게 충전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몇 개 갖다 쓸지에 따라 가정용 제가 2차 전지에다 갖고 110, 220을 공급하는 이런 가정용 배터리 만든다 그래가지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어떤 인버터 발전기가 있다. 인버터 발전기인데 석유 방식으로도 되고 110, 210 전기를 꽂아갖고도 되고 배터리를 갖다가 놔두는 방법. 그래서 배터리 인버터 발전기에 있어 석유가 떨어지더라도 전기로도 이 배터리에 충전할 수 있구나. 석유로 발전해갖고 충전할 수 있는 기술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거기서 이제 전압을 어떤 식으로든 전류량에 따라서 12.2V, 30V, 60V, 110V, 220V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전압 조절 장치를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가지고 전기량을 틀리게 해서 30W, 15W, 30W, 60W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든 LED 등에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지에도 전기량을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런 콘센트 같은 이런 거에다가 110을 220으로 220을 110으로 이렇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게 110이다. 그러면 승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 금속 배터리 같은 개념을 두거나 기타 배터리 같은 거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어요. 수십 장 겹쳐놓으면 이렇게 배터리가 된다. 이런 걸 넣어가지고 전기를 축적해가지고 110인데 220으로 전기를 많이 담아가지고 이따 공급하면 이게 승합 장치가 되고,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전선을 두꺼운 거, 얇은 거, 중간 느껴서 전기 220이나 110이 들어도 얇은 전선으로 하면 이게 감압 구조가 돼. 110도 110, 220을 110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콘센트 방식으로 이런 간단한 변압기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그럼 이거 갖고 다니면서 딱 놓고 110이 200 꼽으면 감압도 되고 증압도 된다는 거. 이런 간단한 전기 중폭 장치나 감압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은 앰프 같은 데도 쓰고 모든 중폭과 감압에 사용된다. 앰프 같은 데들은 금속 배터리 같은 거를 5개 놨다. 언오프 구조를 2개에서만 쓰는지 1개에서만 쓰는지 얘기해갖고 소리를 크기를 틀리게 하거나, 여기 전기를 축적해서 이렇게 부자역에서 고간에서 인심 나듯이 스피커의 출력을 높이거나 스피커를 여러 개 꼽아가지고 뭐 5개, 10개든 꼽아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데다가도 이 스피커에다가 이런 금속 배터리 개념을 달아서 전기 출력을 높일 수 있어요. 또는 여기다가 구리 코일을 굵기가 틀린 구리 코일을 감아 놓거나 두께가 틀린 연고 자석을 수십 겹 또는 여러 겹으로 해주거나 크고 장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피커 출력을 높일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미니 스피커를 5개, 10개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그 중에서는 이렇게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하면은 이렇게 소리가 그를 통해서 언오프 구조를 몇 개의 이제 그 스피커에서 이렇게 쓰느냐에 따라서 몇 개의 스피커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소리를 출력을 크게 대중소로 만들거나,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를 같이 틀어놓으면 소리가 굉장히 스테레오처럼 좋아진다. 이것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요. 이게 모든 뭐 스피커 안에 미니 스피커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게 있고, 어린 스피커 10개인데 이러면서 그 하나의 제품인데 이 안에는 10개로 돼 있어. 5개로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중소로 돼 있어. 이렇게 소리가 더 좋아. 이런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진동판, 이런 진동판이든 평판 진동판 이런 데도 홈을 좀 파가지고 홈을 갖다 대중소로 파서 소리를 증폭하거나, 뭐 기타 같은 바이올린 이렇게 통악기 같은 데도 그리고 다른 악기도 음을 증폭할 안에다 홈을 좀 파가지고 음을 증폭하거나 소리를 부딪혀서 이렇게 블록 고조를 줘가지고 소리를 부딪혀갖고 소리를 추가적으로 내준다. 통에 이렇게 나오는 소리, 이렇게 구멍이 하나잖아요. 기타 같은 데도 여러 개를 파가지고 소리를 틀리게 만들 수 있다. 여기다가도 유리석영 코팅제처럼 유리막 코팅제를 여러 개 발라주거나 코팅 구조를 좀 음이 좀 더 매끄럽게 나온다. 청아한 소리가 나온다. 기타 줄이나 이런 바이올린 줄에도 유리석영 코팅제처럼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속 자체를 만들 때부터 어디 갔지? 이런 데다가도 구리다, 알루미늄, 다른 금속도 다 된다 그러죠. 대중소,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노 구조로 돼 액상을 덮어줘가지고 이걸로 구리 코일을 만드는 판을 만들 수 있다고 태양전지판에도 제가 얘기했었죠. 배터리를 끄면 그 안에 전기가 가둬진 현상이라 이걸로 이제 반도체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나 이게 금속에도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전기가 그 안에 갇혀져서 상대적으로 전기를 넣어주면은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전기를 넣어주지 않으면 전기가 있냐 없느냐를 따 진법을 하니까 넣어주지 않으면 이게 그대 정보가 전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전기에서 구리 이게 나노 구조의 알갱이들이 나노 구조 아니더라도 크기는 알아서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원리를 따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런 구리 알갱이가 왔다 갔다 전기가 이렇게 서로 전기선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그 안에 주파수 방식으로 갖춰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세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